오늘은 제6의 영양소라고 불리는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이섬유는요, 신분 상승 영양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흡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소화하고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영양학적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게 천대받는 영양소였어요. 근데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들이 점점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는 무려 제6의 영양소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신분 상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6의 영양소면 5가지 앞에 서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3대 영양소 같은 경우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보통 탄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3대 영양소에 들어가고요. 자, 5대 영양소에는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 요거를 가지고 5대 영양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6번째 영양소가 바로 이 식이섬유 또는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만큼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로서 인정을 받게 된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섬유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용어를 갖고 있어요. 뭐 섬유질, 섬유소, 파이버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요. 정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소화 효소로서 소화가 되지 않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우리 장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는요, 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식이섬유의 여러 가지 역할들은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화장실, 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식이섬유의 역할로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외에는요, 우리 몸의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개선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요. 납, 카드뮴 같은 이런 우리 몸의 중금속 물질들 있잖아요. 이 중금속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잘 쉽게 배출이 되지 않는데 이 중금속 물질을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주는 그런 영양소로서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여성, 남성 해가지고 20g에서 25g 정도를 하루에 권장 섭취량으로 정하고 있고요.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대 35g,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최대 40g 정도를 식이섬유의 권장 섭취량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이섬유에는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성이라는 것은 이 식이섬유가 물에 녹는 거고요.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에 녹는다고 우리 몸에 소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이섬유 자체는 우리 몸에 소화가 되진 않지만 물에 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수용성 식이섬유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역할은요, 바로 이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변을 묽게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장에 여러 가지 심각한 자극, 안 좋은 자극들이 좀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암 발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성 식이섬유의 두 번째 역할은요, 포만감을 증대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이섬유가 수분을 만나게 되면 뭉쳐져서 엄청나게 큰 팽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이 되는데 젤리처럼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캉말캉하면서도 부피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속에서 식이섬유가 커져가지고 우리 장을 채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겠죠. 배부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식이섬유를 꼭 많이 챙겨 드시면 내가 평소에 식욕이 막 많이 넘치고 막 뭔가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 세 번째는요, 바로 당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음식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역할과 세 번째 역할 조금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인데요. 네 번째 역할은요,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억제시켜주고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지나가다가 쌓일 수가 있는데 이 혈관을 이렇게 식이섬유가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벽을 코팅시켜주다 보니까 이 내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당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막 흡수가 되는 그런 성분들을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결합하고 배출을 시켜줄 뿐만이 아니고 혈압을 조절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게 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 안의 내벽을 코팅을 해주다 보니까 이 코팅을 해주는 만큼 당 흡수도 지연을 시켜주고요.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지연을 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감소시켜 주냐면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는 이 담즙산 있잖아요. 이 담즙산과 결합을 해가지고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담즙산을 배출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담즙산을 다시 계속 생성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담즙산을 생성해내는 바로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담즙산을 배출하면서 이 담즙산을 새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을 계속 소비하게끔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게 이 식이섬유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바로 장내 유익균 수가 증가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산균 강의 때 보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바로 식이섬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요. 유산균의 먹이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엄청나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장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아주 충분할 경우에는요. 유익균 한 마리가 무려 하루 만에 2,500억 마리까지 증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마리가 2,500배가 증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만 계속 먹는 것보다 이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를 해주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산균을 10억 마리 먹었어요. 그럼 이 10억 마리가 내 장 속에서 제대로 식이섬유를 만났을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증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증가가 되면서 내 장내 환경이 훨씬 좋아지고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도 증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쇄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주는데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불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인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잖아요. 근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대변의 양을 엄청나게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대변의 양을 엄청나게 늘려주다 보니까 우리 변의 배출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변비라는 거에 변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들로 고통을 겪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식이섬유를 권해주면요, 변의 양이 늘어나면서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변비 해결로 이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권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바로 대장 내에 정장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정장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장 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소 성분들이나 뭐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이런 우리 몸에 전혀 필요 없는 이런 중금속 성분들을 장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중금속들은 사실 몸에 축적이 되고요. 몸 밖으로 배출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이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유일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식이섬유를 꼭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불용성 식이섬유 역시 대장암을 예방시켜주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장의 변의 양을 늘려준다 그랬잖아요. 이 변의 양이 늘어나면 장의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장에 자극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장의 연동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장이 꿀렁꿀렁하고 움직이는 이 운동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막 증가가 되면 배변을 배출하는데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장에 안 좋은 독소가 오랫동안 있는 시간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장내 독소도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량을 2배 늘렸더니 대장암의 발병률이 40%나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래서 이렇게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섭취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황금 비율은요. 수용성 1, 불용성 3 이렇게 1대 3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아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그럼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냐? 아니면 그냥 섭취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요. 반드시 무조건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 식이섬유라는 성분 자체가 물 흡수를 엄청나게 빨아들이는데 수분이 부족해 버리면요. 얘가 배변을 배출하는데 아주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시면요. 변비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거나 내가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요. 꼭 평소보다 수분의 양을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섭취하실 경우에 가스가 차고 트림, 방기 증상이 나오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 장 환경이 이미 엄청나게 안 좋아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스가 너무 많이 차 있고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그런 장 상태 자체가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처음에 소량으로 먼저 섭취를 해주고요. 점점 내 장 환경을 조금씩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생리 현상들을 맛보실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 식이섬유 중에 우리 알로에 성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알로에 성분은 아주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식이섬유 종류 중에 알로에 성분 같은 경우는 장을 조금 외부적으로 자극하게 만들어서 효과가 조금 빠르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장기간 동안 섭취하실 경우에 이 알로에 성분 자체가 조금 찬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의 부작용을 조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좋게 좋게 달래주면 가장 좋은데 계속 폭력을 휘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도저도 해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알로에를 잠깐 사용해 보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만 알로에 성분 같은 경우는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조금 제한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섬유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는요. 불용성 3, 수용성 1의 비율로 되어 있는 식이섬유 조금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에 보통 이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신바이오틱스다 이래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유산균 안에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로는 사실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장 환경을 조금 빠르게 변화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유산균과 함께 들어있는 양은 부족하니까 별도의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가 이걸 꼭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식이섬유 안에 당류가 같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산균 안에도 당류가 가끔 같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제품들은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당류가 없는, 그리고 괜찮은 원료로, 예를 들면 진짜 유기농 농장에서 만든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꼭 선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귀리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논문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자, 식이섬유 중에서도 귀리 성분이 들어있으면요, 식후 30분경의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약 20% 낮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상승도요, 약 33%가 낮기 때문에 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논문적으로 정말 결과가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섭취하면 좋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식이섬유 자체가 워낙 다양한 역할들을 하지만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산균 제품과 함께 드시면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식이섬유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메가3하고 함께 섭취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물을 꼭 많이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물이나 좀 드시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미네랄이 살아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섭취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강의가 좋으셨으면